새벽 3시였습니다. 순심이의 짖는 소리에 잠이 깼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어요.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다가 갑자기 날카롭게 짖어대는 소리. 마치 누군가와 싸우는 것 같았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여보, 순심이가. 흔들어 봤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쿵. 방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방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방엔 아무도 없는데 순심이는 더 격렬하게 짖어댔어요. 문 앞에 발톱으로 긁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복도 불을 켰습니다. 순심이가 시어머니 방 앞에서 저를 쳐다봤죠.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 있었어요.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순심아, 왜 그래? 제가 다가가자 순심이는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더니 다시 문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죠.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죠. 바닥에 시어머니 액자가 엎어져 있었어요. 유리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헉!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순심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서 낮게 울부짖었죠.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자애로운 미소였죠. 하지만 제게는 그 미소가 원망처럼 느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한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 8시쯤이었죠. 민수가 회사에 가고 저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순심이가 이상하게 어머니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순심아, 밥 줄게. 이리 와. 부르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방문 앞에서 낑낑거렸죠. 아이고, 왜 그래. 저는 그냥 출근했습니다. 점심때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지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죠. 뭐라고?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아침에 쓰러지셔서 그대로. 민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저는 바빴어요. 어머니가 은지야,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어. 하셨을 때, 어머니, 저 야근이에요. 라고 답했죠. 사실 야근은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셨죠.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평생을 조용히 사셨어요. 친구도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저 집에서 순심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죠. 어머니, 순심이 밥은 제가 챙길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은지야, 너무 바쁘게 살지 마라.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문객 응대하고 음식 주문하고 장지 알아보고 민수는 망연자실해서 아무것도 못했죠. 저 혼자 다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니한테 더 잘할 걸. 왜 그렇게 바쁘다고만 했을까? 마지막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3일장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순심이만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했죠. 꼬리를 흔들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를 쳐다만 봤습니다.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순심아, 할머니 안 계셔. 민수가 순심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심이는 고개를 돌렸죠. 시어머니 방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런 애.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걔도 알라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어요. 순심이가 짖기 시작한 건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복도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멍멍멍. 순심이 목소리였습니다. 순심아, 왜 그래? 가보니 시어머니 방 앞이었어요. 순심이는 문을 보고 짖고 있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제가 다가가자 순심이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짖기 시작했죠. 더 크게, 더 격하게. 야, 순심아. 그만해. 민수가 나와서 순심이를 끌고 갔습니다. 거실에 데려다 놨죠. 이상하네. 왜 저러지?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니 보고 싶은가 봐.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순심이의 짖는 방식이 그냥 외로워서 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를 보고 그날 밤 순심이는 계속 짖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저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결국 민수가 순심이를 베란다에 가뒀어요. 미안하다, 순심아. 오늘만.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베란다에서도 순심이는 짖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작아서 참을 만했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순심히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시어머니 방에서 무언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바스락. 뭔가 움직이는 소리. 기분 탓이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소리는 더 또렷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방 안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존재감. 뭔가가 거기 있다는 느낌.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저는 이불을 걷어찼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저는 귀를 문에 갖다 댔어요.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저는 한숨을 쉬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쿵. 방 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윽. 저는 비명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돌리려는데 베란다에서 순심이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멍멍멍. 공포에 질린 짖음이었어요. 저는 손을 떼고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순심이가 뛰어나왔죠. 그대로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어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죠. 마치 방 안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순심아, 제가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집 전체가 암흑이 됐어요. 으악!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심이는 더 크게 짖었죠. 은지야. 민수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불이 꺼졌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휴대폰 손전등을 켰어요. 차단기가 내려간가 보네.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순심이 옆에 서 있었어요. 순심이는 여전히 시어머니 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짖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죠.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네. 차단기는 멀쩡한데. 민수가 돌아왔어요. 순심아, 너 왜 이래? 민수가 순심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순심이는 발버둥 쳤어요. 내려달라고. 야, 가만 있어. 민수가 순심이를 거실로 데려갔죠. 저는 시어머니 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불을 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 침대 위에 베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베개. 이상했어요. 제가 장례 치르고 난 뒤 베개를 옷장에 넣어뒀거든요. 그런데 다시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꺼내놨을까? 민수일까? 아니야, 민수는 이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을 나왔어요. 문을 닫았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뭐 큰일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실로 갔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 순심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이거 봐. 뭐? 순심이가 계속 떨어. 민수 품에 안긴 순심이를 봤어요. 정말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에 얼어붙은 것처럼. 동물병원 가봐야 하나?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일 가보자.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순심이 짖는 소리, 방 안의 이상한 소리들, 그리고 베개,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새벽 5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그제서야 안심이 됐어요. 낮이 오면 괜찮을 거라고.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이건 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챕터 2. 닫힌 문.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죠. 순심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으니까요. 아침 10시쯤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반려동물병원입니다. 저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증상이신가요? 저희 강아지가 자꾸 짖고 떨어요. 아, 그러시군요. 오늘 오후 2시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심이를 봤어요. 아침부터 시어머니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순심아, 밥 먹자. 불러도 오지 않았어요. 순심아, 다가가서 만졌습니다. 순심이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아이고, 순심아.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순심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거실로 데려갔죠.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줬어요. 하지만 순심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방 쪽만 쳐다봤어요. 이러다 아프겠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오쯤 저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순심이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낮에도 짖네요. 가보니 역시 시어머니 방 앞이었어요. 이번엔 문을 긁고 있었습니다. 발톱으로 드득드득. 순심아, 그만해. 문 긁으면 안 돼. 제가 말렸어요. 하지만 순심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긁었죠. 아!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순심이가 멈췄습니다. 저를 쳐다봤죠. 그 눈빛이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왜 열어주지 않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순심아, 거기 아무도 없어. 저는 순심이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순심이는 고개를 돌려 다시 문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순심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순심이가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손잡이에 손을 뻗었어요. 열어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어젯밤 일이 떠올랐죠. 베개, 그리고 이상한 소리들. 아니야. 저는 손을 걷었습니다. 순심아, 저리 가 있어. 순심이를 밀어냈어요. 순심이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쳐다봤죠. 슬픈 눈으로.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무서웠으니까. 오후 2시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자꾸 짖고 밤에 잠도 안 자요. 선생님이 순심이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눈을 보고 입을 벌려봤죠. 육체적으로는 이상 없어요. 그럼 왜 이러는 걸까요?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최근에 환경 변화 있었나요? 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려동물도 상실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네. 가족이 없어지면 혼란스러워하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개마다 달라요. 며칠 안에 적응하는 아이도 있고 몇 달 걸리는 아이도 있어요. 선생님은 안정제를 처방해 줬습니다. 자기 전에 먹이세요.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순심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순심이도 힘들겠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거야.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어머니가 그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리움보다는 죄책감이 더 컸어요. 어머니한테 잘해드리지 못한 것,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것, 그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뭐지? 꽃 냄새였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백합향. 이상하네.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꽃은 없었어요. 냄새만 있었죠. 환각인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심이를 내려놨어요. 순심이는 곧장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순심아, 그만.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순심이는 문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저는 한숨을 쉬고 부엌으로 갔어요.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민수가 7시쯤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내서 도마에 놨죠. 양파를 썰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양파 때문이었죠. 하지만 눈물을 닦으면서 저는 시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셨어요. 매일 아침 저희 밥을 챙기셨죠. 저는 그냥 먹기만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했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양파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끽.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칼을 내려놨습니다. 복도로 나갔죠. 시어머니 방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분명 닫아뒀는데 순심이가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심아. 저는 달려갔어요. 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순심이는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가 거기 있는 것처럼.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심아, 나와. 제가 불렀어요. 하지만 순심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겨울도 아닌데. 순심아, 순심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거기 서 있는 것 같은.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커튼이 살랑거렸죠.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저는 순심이를 안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뭐야, 도대체 뭐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심이는 제 품에서 발버둥 쳤어요. 내려달라고. 다시 방으로 가고 싶은가 봐요. 안 돼. 저는 순심이를 꽉 안았습니다. 거실로 갔죠.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응, 왜? 빨리 집에 와줄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무서워. 무섭다니. 민수가 웃었어요. 은지야, 무서울 게 뭐 있어? 아니, 집이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방 안의 차가운 공기, 숨소리, 흔들리는 커튼.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어요. 그냥 좀 외로워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았어. 일찍 갈게. 응,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시어머니 방문을 쳐다봤습니다. 닫혀 있었죠. 하지만 느낌이 있었어요. 그 안에 뭔가 있다는. 순심이도 그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저는 순심이를 쓰다듬었어요. 순심아, 넌 뭘 보는 거야? 순심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있었죠. 그날 저녁, 민수가 6시쯤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 빨랐습니다. 은지야, 나왔어. 응. 저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민수는 손을 씻고 왔죠. 오늘 병원 어땠어? 순심이 육체적으론 이상 없대. 스트레스래. 그렇구나. 어머니 때문이겠지. 민수가 밥을 떴어요. 그건 그렇고 왜 무섭다고 했어? 아, 저는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집이 너무 조용해서. 조용한 게 싫어. 응, 혼자 있으니까.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들어올게.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말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방의 이상한 일들, 숨소리, 차가운 공기. 말하면 민수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예민한 거야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희는 TV를 봤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계속 시어머니 방 쪽이 신경 쓰였어요. 순심이는 여전히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순심아, 밥 먹어. 민수가 사료를 가져다 놨어요. 하지만 순심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걱정이네. 이러다 굶어 죽겠어. 약 먹여봐. 선생님이 줬어. 저는 안정제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순심이 입에 넣어줬죠. 순심이는 삼켰어요. 이제 좀 나아지려나. 민수가 말했습니다. 11시쯤 저희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순심이는 거실에 뒀습니다. 약 때문인지 조용했죠. 오늘은 짖지 않네. 민수가 말했어요. 응, 약이 잘 듣나 봐. 저는 대답했습니다. 불을 껐어요. 어둠이 방을 감쌌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어머니 방 생각이 났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끽. 문 여는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순심이가 또 방에 들어간 건가? 일어나려는데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순심이는 발톱 소리가 나죠. 하지만 이건 사람 발소리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흔들었어요. 여보, 민수는 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왜? 밖에서 소리나. 뭐? 민수가 눈을 떴어요. 저희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각또각. 발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뭐야, 저거.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온 건가?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불을 켰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문도 닫혀 있었죠. 순심이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민수가 복도를 걸어 다녔습니다. 현관도 확인하고 화장실도 봤죠. 아무도 없어. 그럼 그 소리는 뭐였어? 윗집 소리 아닐까? 아니야. 분명 우리 집 복도였어.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 다시 자자. 저희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그 발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혹시 시어머니였을까요?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무겁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눈밑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죠. 은지야,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냥 잠을 못 잤어. 오늘은 쉬지 그래. 아니야, 괜찮아. 저는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도 무서웠지만 혼자 있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일은 해야 했죠.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봤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발소리, 그리고 시어머니 방. 점심시간에 동료 선미가 물었습니다. 은지야, 너 요즘 안 좋아 보여. 응, 좀 피곤해서.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힘들지. 선미는 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응, 좀 많이 친하셨어. 글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친하진 않았어. 바빠서 잘 못 챙겨드렸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게 더 죄책감이 드는 것 같아. 선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다들 그래. 근데 선미야. 응? 혹시 너 귀신 믿어? 선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갑자기? 아니, 그냥. 저는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선미는 진지한 표정이 됐죠. 너 뭐 본 거야? 아니, 보진 않았어. 그냥 이상한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데? 저는 어젯밤 일을 얘기했습니다. 순심이가 짖는 것, 방 안의 차가운 공기, 발소리. 선미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은지야, 그거 시어머님일 수도 있어. 뭐라고? 죽은 사람이 남아있는 경우 있대. 특히 미련이 있으면. 미련. 응. 뭔가 하지 못한 게 있거나 걱정되는 게 있거나.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미련이 있을까요? 근데 시어머님이 뭘 그렇게 걱정하시겠어. 장례도 잘 치렀잖아. 그건 그렇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 때문일까?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해서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계신 건 아닐까? 그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현관을 열자 순심이가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좀 나아 보였어요. 순심아, 밥 먹었어. 민수가 먼저 와 있었어요. 응, 아까 먹였어. 조금 먹긴 먹더라. 다행이네. 저는 순심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나저나 은지야. 응, 오늘 어머니 방 좀 정리하자. 민수가 말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두면 먼지만 쌓이잖아. 이제 정리할 때도 됐고,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그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알았어. 저희는 저녁을 먹고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여보, 춥지 않아? 응. 창문이 열려 있나? 민수가 창문을 확인했어요. 닫혀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추워?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그런가 봐.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옷들이 걸려 있었죠. 하나하나 꺼냈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 기증하자. 어머니도 그러길 원하실 거야. 응. 저희는 옷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손을 멈췄어요. 옷장 안쪽에 뭔가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였어요. 이게 뭐지? 저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죠.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사진이네. 민수가 옆에서 봤습니다. 시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 시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민수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저와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결혼식 날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고 계셨죠.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머니 정말 좋아하셨구나. 민수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응.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은지야, 우리 며느리 됐네. 잘 부탁해. 그렇게 말씀하셨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저는 어떻게 했나요? 어머니, 저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어머니,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요. 어머니, 주말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섭섭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일이 중요하지. 조심해서 다녀와.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외로우셨을 거예요. 혼자 집에서 순심이하고만 시간을 보내시면서 은지야 괜찮아.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응.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정리를 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있었죠. 그리고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은지에게 제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뭔데? 민수가 물었어요. 편지, 편지. 누가? 어머니가 나한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지가 들어 있었죠. 펼쳤어요.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필체. 아마 마지막 며칠에 쓰신 것 같았어요. 은지야. 편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겠지. 갑작스럽게 떠나서 미안하구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은지야,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바쁜 거 나도 알아. 일도 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그게 당연한 거야. 나는 괜찮았어. 순심이랑 있으니까.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순심히 밥 잘 챙기고 민수랑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 지켜주면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사랑한다, 은지야. 늘 고마웠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든 채 멈춰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맙다고 하셨죠. 왜 이렇게 좋은 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은지야, 민수가 저를 안아줬어요. 어머니가 이해하셨대.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응, 나도 알아. 나도 후회돼. 민수도 울먹였습니다. 나도 어머니한테 잘해드렸어야 했어.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로 아는 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베개 옆에 놨습니다.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더 컸죠. 어머니, 제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한 번이라도 더 안아드릴 걸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말들이 마음속에 쌓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12시쯤 갑자기 순심이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민수는 자고 있었죠.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순심이는 시어머니 방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짖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를 반기는 것처럼. 순심아. 저는 다가갔습니다. 순심이는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문을 봤어요. 그리고 낑낑거렸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어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끽. 방 안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순심이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죠. 불을 켰습니다. 순심이는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따라서 위를 봤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거기 계시는 것 같은. 어머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순심이는 꼬리를 흔들었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편지 읽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하셨는데 전 어머니께 고마운 사람이에요. 늘 좋게 대해주셨잖아요. 저는 바쁘다고 제 할 일만 했어요. 어머니 외로우셨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순심이가 제 옆으로 왔어요. 제 손을 하였죠. 저는 순심이를 안았습니다. 순심아, 넌 할머니 보고 싶지. 순심이가 낑낑거렸어요. 저는 순심이와 함께 한참을 그 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어머니가 곁에 계시다는 걸. 보이진 않지만 분명 여기 계시다는 걸. 어머니, 순심이 제가 잘 챙길게요. 민수랑도 잘 살게요. 약속드려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백합향이 났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향.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다시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제가 편지를 읽고 어머니께 용서를 구한 뒤로 순심이는 조용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 방 앞에서 짖지 않았죠. 밥도 잘 먹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 괜찮아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새벽 3시 저는 무언가에 깼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죠. 뭔가 이상하다는. 옆을 보니 민수는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순심이는 거실에서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없었습니다. 순심아? 저는 조용히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쪽을 봤어요. 문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불을 켠 적이 없었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죠.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신음 같은 소리. 아니, 노래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 섬지박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끽. 방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순심이가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침대에 올라가지 않는데, 그리고 순심이는 가만히 앉아서 공중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꼬리를 흔들면서 저는 순심이가 보는 곳을 따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공기가 뭉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투명한 무언가가 거기 있는 것 같은. 순심아? 제가 부르자 순심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봤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도가 확연히 달랐어요. 너무 추웠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올 정도로. 뭐야 이게. 중얼거리는 순간. 쿵. 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 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벽에 걸려 있던 액자였습니다. 헉!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리가 금이 가 있었죠. 어머니 얼굴에 금이 그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액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으로 달려갔죠. 손잡이를 돌렸어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려, 제발. 저는 문을 두들겼습니다. 순심이가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멍. 공포에 질린 짖음이었습니다. 방 안불이 깜빡거렸어요. 켜졌다 꺼졌다. 누구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 베개가 움직였어요. 혼자서 마치 누군가 베고 있는 것처럼 움푹 들어갔죠. 으악. 저는 문을 세게 두들겼습니다. 여보, 여보. 민수를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이 깊게 든 건가요? 아니면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건가요? 방 안이 점점 더 추워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이 아팠습니다. 순심이는 제 발밑으로 와서 웅크렸어요. 떨고 있었죠. 저도 무서웠습니다. 이게 진짜 어머니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일까? 그때 침대 옆 서랍이 스르르 열렸어요.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서랍 안에서 뭔가 빛났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들여다봤죠.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어요. 어머니가 늘 하고 계시던. 저는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불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이 스르르 열렸죠. 저는 목걸이를 꽉 쥐고 밖으로 나갔어요. 순심이도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민수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하하.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그게 뭐였지? 손에 든 목걸이를 봤어요. 십자가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나? 하지만 왜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심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어요. 저는 순심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심아, 넌 봤어. 방금. 순심이는 대답 대신 제 손을 핥았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신을 추스르며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목걸이를 들여다봤어요. 십자가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어머니의 좌우명이었죠. 저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어요. 하지만 곧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안아주시는 것 같았죠. 아침 7시, 민수가 일어났어요. 은지야, 벌써 일어났어. 응, 잠 잘 잤어. 응,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말하면 민수가 걱정할 것 같았어요. 아니, 믿지 않을 것 같았죠.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민수가 제 목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거. 방에서 찾았어. 아, 그렇구나. 잘 어울린다. 민수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어젯밤 일은 뭐였을까? 어머니가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니 생각을 하며 어머니는 왜 저를 놀라게 하셨을까? 뭔가 알려주려는 게 있으신 걸까? 저녁이 됐습니다. 민수와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민수가 말했어요. 은지야, 이사 갈까?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이 너무 슬프잖아. 어머니 없으신 게.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사를 가면 어머니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집에 있으면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죠. 조금만 생각해 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시어머니 방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용했어요. 어젯밤 같은 일은 없었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어머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일어서려는데 책상 위에서 뭔가 빛났어요. 다가가서 봤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어요. 어머니 일기장이었습니다.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글이 써 있었죠. 오늘 은지가 바쁘다고 했다.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바쁜 게 당연하지. 나는 순심이랑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그래도 가끔은 은지랑 같이 밥 먹고 싶다. 하지만 부담 주기 싫어서 말 못하겠네.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외로우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 말씀하지 못하셨던 거죠. 어머니, 저는 일기장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침대에서 잤습니다. 일기장을 옆에 두고 목걸이를 만지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챕터 5. 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시어머니 방을 제대로 정리하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려야 했어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방 다 정리하자. 응, 그래. 내가 도와줄게. 저희는 아침을 먹고 방으로 갔어요. 옷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꺼내서 박스에 담았죠. 어머니가 즐겨 입으시던 옷들.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 옷, 어머니가 명절 때 입으셨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예뻐 보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 어머니 좋아하셨었지. 저희는 추억을 나누며 옷을 정리했어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점심때쯤 옷장 정리가 끝났죠. 다음은 책상이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지들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편지지. 그리고 봉투 몇 개. 이게 뭐지? 저는 봉투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제 이름이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민수 앞으로 된 편지였어요. 여보, 이거.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점점 민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래?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민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뭐래? 은지한테 잘해주래. 응. 은지는 좋은 며느리래. 바빠서 그렇지 마음은 착하대. 민수가 울먹였어요. 그리고 나보고 은지 혼자 두지 말래. 외롭게 하지 말래. 여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민수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내가 너무 일만 했지. 아니야. 나도 미안해.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로 아는 채 계속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봉투를 찾았어요. 이번엔 순심이에게라고 써 있었어요. 걔한테 편지를. 민수가 웃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있었죠. 순심아, 우리 착한 순심이. 할머니가 먼저 가서 미안하구나. 너랑 더 놀아주고 싶었는데. 은지랑 민수가 잘 챙겨줄 거야. 할머니 그리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사랑한다, 순심아. 저는 순심이를 불렀어요. 순심아, 이리 와. 순심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심이를 안고 편지를 읽어줬어요. 할머니가 순심이한테 편지 쓰셨대. 순심이는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낑낑거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죠. 걔도 우나 봐요. 순심아, 할머니가 사랑한다셨어. 순심이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저는 순심이를 꽉 안았어요. 우리가 잘 챙길게. 민수도 순심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우리가 순심이 가족이야. 저희는 계속 정리를 했어요. 서랍 맨 밑에 두꺼운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겉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하나를 꺼내 읽었어요. 2023년 5월 3일. 오늘 은지가 저녁 먹고 갔다. 좋았다.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은지가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다고 했다. 내가 위로해줬다. 은지가 고맙다고 했다. 기뻤다. 일기였어요. 어머니가 저에 대해 쓰신 일기. 저는 다른 편지도 읽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추석이었다. 은지가 선물을 사왔다. 꽃이었다. 예뻤다. 은지 마음이 예쁘다.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은지가 바빠서 못 온다고 했다. 괜찮다.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했다.
조금 외롭지만 괜찮다. 순심이가 있으니까. 2024년 3월 10일. 요즘 은지가 자주 못 온다. 일이 바쁜가 보다. 걱정된다.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전화해서 물어봤다. 괜찮다고 했다. 다행이다. 편지는 계속됐어요. 제가 간 날, 못 간 날. 어머니는 다 기록하셨어요. 제가 갔을 땐 기뻐하셨고, 못 갔을 땐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한 번도 원망은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좋으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더 자주 뵈러 오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같은 며느리한테도 이렇게. 은지야, 내가 나쁜 며느리 아니야.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었잖아. 응. 나도 그래. 나도 더 잘할 수 있었어.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하셨어. 편지 받잖아. 응.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미안해. 나도. 저희는 한참을 조용히 있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저녁이 됐습니다. 정리가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죠. 하지만 저희 마음속엔 남아 있었어요. 은지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다녀올까? 지금. 응. 이 편지들 갖고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좋아. 저희는 산소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1시간 갔어요. 산 중턱에 어머니 산소가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길을 알고 있었죠. 산소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저희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민수가 먼저 절을 했습니다. 저도 절을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편지 다 읽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부족한데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더 잘할 걸 그랬어요. 더 자주 올 걸 그랬어요. 민수도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더 자주 전화드릴 걸 그랬어요. 더 많이 안아드릴 걸 그랬어요.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며 바람이 불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저희를 쓰다듬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 걱정 마시고요. 순심이도 잘 챙길게요. 약속드려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절을 하고 산을 내려왔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죠. 어머니께 제대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데 순심이가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어요.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순심아. 저는 순심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 순심이가 제 얼굴을 핥았어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순심이도 아는가 봐. 응. 저희는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무언가 달랐어요. 집안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순심이도 시어머니 방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옆에 있었죠. 은지야. 응.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어머니가 편히 쉬고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평온했어요.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없었죠. 순심이도 예전처럼 활발해졌습니다. 밥도 잘 먹고 산책도 즐겼어요. 저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셨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늦잠을 잤습니다. 9시쯤 일어났죠. 민수는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잘 잤어. 응, 너무 잘 잤어. 저는 기지개를 켰습니다. 순심이는 산책 가자고 난리야. 민수가 웃었어요. 순심이가 현관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갈게.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민수와 순심이 그리고 저 셋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기 시작했죠. 예쁘다. 제가 말했어요. 응,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계절이야. 민수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보고 계실까? 응, 분명.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심이는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풀밭에서 냄새를 맡고 나무를 킁킁거렸죠. 저희는 1시간쯤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는 책을 읽었어요. 민수는 TV를 봤죠.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저녁 때쯤 순심이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방 쪽을 봤습니다. 순심아, 제가 불렀어요. 하지만 순심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죠.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또 시작하는 건가? 일어나서 순심이에게 갔어요. 순심아, 왜 그래? 순심이는 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짖지 않았어요.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뭐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심이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사진 앞으로 사진은 벽에 다시 걸어놨었어요. 금간 유리는 교체했죠. 순심이는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봤어요. 꼬리를 흔들면서 마치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 저도 따라서 위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포근했어요. 어머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계세요. 순심이가 낑낑거렸어요. 반가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심이 옆에 앉았어요. 사진을 바라봤죠.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자애로운 미소. 어머니, 저희 잘 지내요. 저는 말했습니다. 순심이도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순심이가 제 손을 핥았어요. 그리고 다시 위를 봤습니다. 공중을 향해.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순심이가 살짝 웃는 것 같았습니다. 걔가 웃나요? 하지만 분명 순심이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됐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심아, 제가 놀라서 순심이를 봤어요. 순심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중을 봤죠. 마치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와, 어머니와. 저는 깨달았습니다. 순심이는 어머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여보,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왜? 민수가 방으로 왔어요. 순심이 좀 봐. 왜? 민수도 순심이를 봤습니다. 순심이는 여전히 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꼬리를 흔들면서 이상하네. 민수가 말했습니다. 뭘 보는 거지?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민수는 저를 봤습니다.
진짜? 응. 분명히 뭔가 보고 있어. 민수도 위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 눈엔 안 보이나 봐. 응.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순심이를 보면서 순심이는 점점 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꼬리를 더 빠르게 흔들었어요.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죠.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순심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죠. 저희에게로 왔어요. 순심아. 민수가 순심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봤어. 순심이가 민수 얼굴을 핥았어요. 저는 다시 방 안을 봤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녀가셨다는. 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와주셔서.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백합향이 났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향. 저는 웃었습니다. 민수도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오신 거네. 응. 저희는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죠. 거실로 갔어요. 순심이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은지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뭐가? 어머니가 편히 가신 것 같아.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심이가 알려준 거야. 응. 그날 밤,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완전히 평온해졌어요. 순심이도 더 이상 시어머니 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도 없었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와 저녁을 먹고 순심이와 산책을 하고 평범한 하루하루였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이전보다 집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처럼. 아니, 어쩌면 어머니가 여전히 계시는 건지도 몰랐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지켜보시면서.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저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죠. 새벽 4시. 복도로 나왔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분명 불을 끈 채 놔뒀는데.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환했어요. 그리고 순심이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마치 누군가 옆에 있는 것처럼. 순심아. 저는 조용히 불렀어요. 순심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꼬리가 살랑 움직였죠.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좋은 꿈. 저는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순심이를 쓰다듬었어요. 순심아, 할머니 꿈꾸는 거야. 순심이가 낑낑거렸어요. 잠결에.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건은 다 치웠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냄새는 남아 있었어요. 백합향, 그리고 어머니가 쓰시던 비누향. 어머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계시죠? 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요. 저희 지켜보고 계시는 거 감사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민수도 괜찮고요. 순심이도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 곁을 떠나셔도 돼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니까요.
방 안이 따뜻해졌어요. 포근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안아주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은지야, 고마워. 너랑 민수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순심히 잘 부탁해. 사랑한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눈을 떴어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들었어요. 어머니 목소리. 순심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쳐다봤죠. 그리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마치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심이를 안아들었어요.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뒤를 돌아봤죠.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순심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죠. 순심아, 저는 순심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셨어. 순심이가 저를 봤어요. 슬픈 눈이 아니었습니다. 평온한 눈이었죠. 괜찮아. 할머니는 이제 편히 쉬실 거야. 순심이가 제 손을 핥았어요. 저는 순심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순심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동의하는 것 같았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어요. 은지야, 벌써 일어났어. 응. 잠이 안 와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저는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민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뭐가 좋은데? 그냥. 다. 저는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있는 게, 순심이가 건강한 게, 다 좋아. 민수가 웃었어요. 나도. 저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 햇살. 순심이는 저희 사이에서 새근새근 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 방에서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순심이도 짖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걸. 영원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산소 가자. 응, 그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심이도 데려가자. 좋아. 저희는 준비를 했어요. 과일을 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사과와 배, 그리고 꽃도 샀죠. 백합이었어요. 차에 타고 출발했습니다. 순심이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을 신나게 쳐다봤죠. 1시간쯤 걸려 산에 도착했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산소로 올라가는 길,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제가 말했어요. 응.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벚꽃 정말 좋아하셨지? 응. 매년 봄마다 벚꽃 보러 가시자고 하셨어. 그런데 한 번도 못 갔지. 민수 목소리가 잠겼어요. 미안해, 어머니.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같이 갈걸. 왜 안 갔을까? 후회가 또 밀려왔죠.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따뜻한 미소. 어머니 왔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절을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순심이는 무덤 옆을 킁킁거렸어요. 그러더니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마치 어머니께 인사하는 것처럼. 순심아, 제가 불렀어요. 순심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을 봤죠.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저는 과일을 차렸습니다. 꽃도 올려놨죠. 그리고 앉았어요. 민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 잘 지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잘 있어요. 순심이도 건강해요. 어머니 편지 늘 읽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무덤 위에도 떨어졌죠. 분홍빛 꽃잎들. 예쁘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것 같아.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거야. 순심이가 일어났어요. 벚꽃잎을 따라 뛰어다녔습니다. 신나 보였어요. 저희는 순심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순심이도 기분 좋나 봐. 응. 저희는 한참을 그곳에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분명 함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저희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갈게요. 민수가 절을 했어요. 저도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순심이도 무덤 앞에서 한 번 절을 하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숙였다 들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순심이도 인사하네. 내려가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산소가 보였습니다. 벚꽃에 둘러싸여 있었죠. 어머니 행복하세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에 탔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저는 창밖을 봤어요. 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고 나무들이 푸르렀어요. 생명이 돌아오는 계절. 어머니도 다시 태어나실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사시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저희도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수는 고기를 굽고 저는 샐러드를 만들었죠. 순심이는 거실에서 놀았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은지야. 응. 어머니 생각 많이 나. 나도.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 민수가 웃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같아. 응. 나도 그래. 저는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응. 저희는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순심이는 저희 사이에 누웠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밤이 됐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수도 옆에 누웠죠. 오늘 좋았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매달 가자. 어머니 산소. 그래. 그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약속드려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이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들으시는 것 같았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편안하게. 어머니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며칠 후, 저는 회사 점심시간에 선미를 만났습니다. 은지야, 요즘 표정 좋다. 선미가 말했어요. 그래. 응. 뭔가 달라 보여.
고마워. 저는 웃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시어머니, 응, 이제 괜찮아. 선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행이다. 응. 저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순심이가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순심아, 배고파. 밥을 줬어요. 순심이는 잘 먹었습니다. 착하지. 저는 순심이를 쓰다듬었어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은지야, 나왔어. 응. 손 씻어. 평범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소중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민수와 순심이와 함께 어머니 생각도 많이 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어머니가 저희와 함께 계시니까요. 늘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일기를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별들도 빛나고 있었죠. 어머니도 저기 계실까? 문득 생각했어요. 저희를 보고 계실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디선가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웃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행복하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잘 자요, 어머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은지야. 네, 어머니.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다행이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가 멀어졌어요. 빗속으로 사라지셨죠.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걸 알았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었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좋은 아침,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도 좋은 아침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함께 하시는 하루를. 끝. 걔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떠난 이들은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순심이가 알려준 이 진실을 우리는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